자, 안녕하세요. 보건영사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하기 전에 그동안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다 좀 써놔봤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개념 부분, 그래서 그 헬스플랜 2030, 그죠? 그리고 역사 얘기, 그리고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모형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이 개념 부분인데, 여기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2문제 정도. 어떤 때는 3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 어떤 때는 1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평균이니까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역학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역학 부분은 물론 역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공중보건에서도 역학 부분은 좀 나오거든요. 요게 보통 한 5문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때는 많이 나올 때는 7문제까지도 나오고, 어떤 문제는 하여튼 5개 정도 통계 잡아서 이 정도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통계 부분,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게 이제 통계 부분이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통계 부분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 나올 때 한 2개 정도 나오고, 어떤 때 또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통 평균 잡아 1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자보건하고 인구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이 때로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인구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보건하고 보건교육을 좀 합쳤거든요. 이걸 합쳐서 봤더니 보통 1문제, 2문제, 그래서 이제 평균 한 1.5문제. 특히 보건교육에서는 그 이론 쪽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교육과 관련된 이론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산업보건이 있는데, 산업보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예방의학에서 좀 신경을 쓰는 게 산업보건이잖아요. 왜냐면 직업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산업보건 좀 그래도 좀 얘네들보다는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가 한 2문제 정도. 근데 정신보건 같은 경우가 어떤 때는 안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한 3년 있다가 또 한번 틱 문제 나오고, 그리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틱 나오고, 이런 식이 있어서 정신보건 평균을 내면 한 0.5문제 정도. 환경보건이 갈수록 환경이 좀 중요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환경보건이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2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이든 보건영양이든 요 2개를 합쳐서 접근에 들어가면, 이쪽 부분에 전공이신 분들은 되게 쉽다, 문제가. 이쪽 부분에 전공이신 분들은. 근데 이쪽 부분에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낯설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다행인 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평균 한 문제 정도. 뭐, 때로는 한 1.5 정도. 예,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생해충하고 기생충인데, 특히 기생충 쪽은 좀 외울 게 좀 많아요. 우리가 공부하기도 되게 어떤 분은 징그럽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거는 좀 다행히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 0.5문제 정도. 문제는 보건행정인데요. 보건행정은 편차가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떤 때는 1문제, 어떤 때는 5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균 내기가 좀 그렇고, 제가 그냥 1문제 또는 5문제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보건행정은 다른 학문보다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건행정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보건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를 이런 분포를 감안해서 문제를 만든 게 요는 이제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제목이, 거기 보시면 핵심 문제 정리고, 말 그대로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정리. 자, 우리가 이론 배웠습니다. 그죠? 이론 배웠고, 공중보건에 대해서 이론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론 공부 배웠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 보건연구소 역학 부분에서, 요게 역학에 관한 이론뿐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최근 기출문제도 그때 제가 접근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공부를 다 하셨어야 돼. 그러니까 공중보건에 관해서 이론 공부 배우시고, 그다음에 역학에 대해서 이론 배우시고, 기출문제까지 다 접근을 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총정리하는 게 이번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총정리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어려운데 말 그대로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하이어 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총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나 이론 배운 지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론은 배웠지만 그때는 알겠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러실까 봐 이거 문제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론을 한번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면서 계속 눈치를 볼 겁니다. 눈치를 봐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 문제를 총 정리를 했어.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이론도 다 들어갔어. 그러면 도대체 몇 문제 정도 맞을 수 있는데 요거까지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20문제 중 공중보건 문제 20문제 중에서 20문제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걸 총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그럼 몇 문제 정도 맞느냐? 최저 15문제 그리고 최고로 18문제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2개 또는 나머지 5개는요. 본인들 스스로 더 깊은 문제를 들어가야 돼. 그렇죠? 결국 요거 다음에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결국 이론을 배웠고 요거를 총 정리하는 게 이번 시간이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연구사죠. 연구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정도 잔소리 좀 끝내놓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인물 받아보셨을걸요? 유인물 먼저 공부하고 이렇게 합시다. 유인물을 1번부터 10번까지 공부해보고, 그러니까 유인물을 먼저, 그러고 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예, 이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난 이건 알아.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는 내가 좀 낯선데? 그럼 또 공부를 좀, 시간적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면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이 2개는 좀 구분하시자라고 얘기했었죠. 특히 1차 보건의료의 국제회의 그거를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받아들였을 때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도 다 구분하자라고 표현했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맨 처음에 요거 구분하시라고 얘기했죠. 자, 1차 보건의료 그 다음에 건강증진. 자, 1차 보건의료의 국제회의 뭐 있었어요?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 기억나시죠? 알마타 회의 몇 년? 1978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했었어요? 자, 캐나다의 오타와 회의. 그리고 1986년. 이게 국제회의입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만들었죠. 그렇죠? 레포트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했고, 그게 법이 뭐 있었어요? 80년에 농특법. 그러니까 2년 뒤에 농특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자, 그리고 1차 보건의료의 핵심되는 단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뭐 있었어요? 건강권이라는 키워드 있었었고, 그런데 비해서 건강증진에서는 뭐예요? 건강증진이죠. 건강증진 말 그대로 생활습관이요. 생활습관을 바꾸자. 뭐를 통해서? 그렇지. 보건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생활습관과 보건교육 2개가 키워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4개의 A가 있었습니다. 4개의 A가 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4개의 A 좀 이따 유인물 보고 확인할 거고요. 그런데 비해서 여기서는 3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3가지 정책. 이것도 좀 이따가 유인물 보고 확인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보건의료의 기본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본 개념 5개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다 외우긴 그렇지만 얼추 보기 중에 나오면 답은 쓸 수 있게끔 해라 라고 제가 표현했고, 여기서도 5가지 또 기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2개를 구분하자. 기본 개념하고 5가지 기본 정책은 딱 단어만 나와도, 문장만 나와도 이거는 건강증진, 이거는 1차 보건의료라고 구분 좀 하자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확인해 볼게요. 자, 유인물 맨 처음에 보세요. 보이시죠? 자, 국제회의, 구소련의 알마타 회의,
그죠? 건강증진은 캐나다 오타와 회의.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80년 농특법, 95년 국민건강증진법. 그다음에 건강권 얘기를 했고 생활 습관 또는 생활 양식의 변화, 보건교육 얘기했습니다. 자, 기본 원칙 보세요. 실질적이고 과학적이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과 기술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과학적이되 너무 과학적이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인데 너무 과학적이야. 그럼 우리가 끔찍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속에 구더기도 집어넣는데 왜냐하면 내 몸속에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구더기도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그러면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그리고 그들의 지불 능력에 맞게 이때 그들이라는 거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 요 둘 합쳐서라고 생각하시면 돼. 결국 무료는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필수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우리는 1차 보건의료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건강증진은 건강의 이론 공공정책 수립. 이거 보세요. 정책부터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1차 보건의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지향적인 환경조성.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네, 금연구역 또는 금주구역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게 건강정책적인 환경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강화. 아까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야. 그리고 여기는 지역사회 활동 강화. 누가 더 액티브해요? 여기가 더 액티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활동을 직접 한다는 거야. 아까는 참여였거든요. 조금 수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기술 개발. 어떤 기술 개발? 네, 건강을 위한 기술 개발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보건의료 사업의 방향제 설정. 어떻게 방향제 설정? 눈높이 방향.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1차 보건의료는 4개 A 보이시죠? 접근성, 주민 참여, 수용 가능성, 지불 부담 능력. 이거 제가 구구단 외우시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진의 3대 원칙, 옹호, 역량 강화, 연합. 이것도 구구단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차 보건의료 필수 사업 10가지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보건교육. 보이시지? 두 번째는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음료수 공급이 뜬금없이 왜 물이 들어가요?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물물, 이렇게 마을에 가면 우물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물물 옆에,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거든. 말도 안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이제 우물물하고 화장실은 몇 미터 이상 띄어놔야 돼. 뭐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이게 음료수 공급. 또는 위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번째 보시면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보건의료를 행하는 사람이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인데 간호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간호사이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상질환, 그러니까 이때 통상질환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배 아프고 머리 아픈 거, 물론 암으로 인해서 머리 아프고 이런 것 말고 그냥 이유는 없는데 머리가 아파, 이유는 없는데 배가 아파 이랬을 때 간단한 약 처방해 주는 거, 이걸 우리 통상질환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째 기초약품을 제공해 10번째 보시면 사회의학적 재활까지. 그러니까 이런 10가지 필수 사업을 하는 게 1차 보건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 이게 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해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 모형 중에 거기 그림을 하나 보실래요? A, B, C, D가 있습니다. 그죠? 요 모형이 좀 말이 많은데 A, B, C, D.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건강한 거. 그 가장 아픈 게 C예요. 그리고 D가 재활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게 이렇게 된다면 D가 재활이고 다시 A로 들어.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재활됐다가 재활이 되면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한 건데, 어떤 사람은 D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죽음은 다시 태어날 수도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죽음이라기보다는 재활로 표현하는 게 좋아. 재활. 그래서 재활해서 다시 건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가 뭔데, B는 어떤 상태인데, C는 어떤 상태인데 이거를 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A는 의학적으로 완전한 건강 상태. B는 질병의 전 단계예요. 질병의 전 단계는 뭔데, 내가 감염병에 걸렸어. 잠복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내가 만성질환에 걸렸어. 이러면 이제 자각 증상이 없는 시기.
우리 만성질환 하면은 자각증상이 없는 시기가 되게 긴 게 만성질환입니다. 요 시기를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는 완전히 질병 상태. 이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일도 못하고, 하여튼 이거를 우리는 C라고 하는 거고, D는 질병에서 회복되는 단계, 그러니까 재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모형에 이런 모형도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WHO 건강의 정의 기가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자, 48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슬쩍 넘어가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외우실 거요 세 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외우셔야 돼. 그럼 신체적인 안녕이 뭔데? 밑에 써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녕도 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신경 쓰는 건 사회적인 안녕이다 라고 표현했고, 사회적인 안녕은 뭐였었어요? 사회적인 안녕은 내가 학생이야. 그럼 학생으로서 역할은 뭐예요?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앉아있는 거. 물론 앉아있는데 뭐 엉덩이도 아프고 난리가 나. 그래도 나 앉아있잖아. 그게 사회적인 안녕이야. 결국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게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이시죠? 사회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이걸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직업이 도둑이야. 내가 직업이 사기꾼이야. 그 사기를 잘 치는 게 사회적 안녕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직업에 충실하게 했을 때 이걸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개념 모형. 이것도 우리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 건강 모형 하면은 순서는 없지만 순서대로 좀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생의학적 모형,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여기에 유인물에는 없지만 사회문화적 모형도 있었습니다. 사회문화적 모형. 그 다음이 총체적 모형. 자, 그래서 우리 생의학적 모델 하면은 뭐와 뭐의 관계냐면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갔어. 그럼 나는 환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 몸에 있던 병원체가 빠져나갔어. 그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생태학적 모형은 숙주, 그 다음에 병원체가 뭘로 했어요? 환경으로 바뀌었죠. 환경. 이게 환경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개인 행태, 죄송해. 숙주, 환경, 병원체. 병원체 그대로 내려왔고, 숙주 그대로 내려왔고, 환경이 하나 더 생겼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이렇게 지렛대 모형.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환경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적 모형이 숙주. 그리고 얘네 두 개가 합해서 그대로 환경으로 내려왔고요. 하나 생겼는데 이게 개인 행태. 개인 행태가 뭐예요? 아까 했던 생활 습관이요.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모형은 여기서는 무슨 집단을 기억하라고? 그치, 준거 집단을 기억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준거 집단이 뭔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집단. 이게 준거 집단.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이야. 그럼 공무원 집단이 나의 준거 집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는 우리 집단이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아파. 그래서 오늘 전화해서 계장님 오늘 너무너무 아파서 저 못 나갈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데?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설사도 몇 번 하고 저저저 얘기를 했어. 야, 그 정도가 뭐가 아픈 거야? 나와. 그 다음부터는 나는 환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계장님이 야, 그 정도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지. 야, 너 몸 조심해야 돼. 그 다음부터 나는 환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환자다 아니다는 누가 판단해? 준거 집단이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사회문화적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총체적 모형은 자, 숙주 내려옵니다. 뭐라고? 인체 생리라는 말로 내려와요. 환경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개인 행태가 뭘로 내려와? 그치, 생활 습관이라는 말로 내려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겼는데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제도. 그 나라 보건의료 제도가 해이별 수가제냐,
아니면 그냥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건의료 제도 아니야. 제발 생활 습관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셔야 돼. 자, 볼게요. 유임을 볼게요.